카네기 자기관리론 요약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할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며 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하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험 말이에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도 안 되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한 기분으로 지내는 경험.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더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명저 자기관리론.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카네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담겨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장.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 오늘에 집중하라. 8분. 카네기는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에만 살 수 있다. 정말 간단한 말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일이 잘 될까?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카네기는 이것을 배 구조에 비유했습니다. 큰 배를 보면 여러 구역이 수밀격실로 나뉘어 있어요. 한 곳에 물이 새어 들어와도 그 구역만 차단하면 배 전체가 가라앉지 않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이라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이라는 수밀격실을 단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카네기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들을 후회하고 미래의 파산 가능성을 걱정하느라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카네기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모두 오늘의 행동에 집중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겠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일 목록을 만들 때 내일 할 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들만 적고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로 바꿔보세요. 이것만 해도 불안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잠깐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한번 분류해보세요.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0초 정도 정적. 어떤가요? 아마 대부분이 과거나 미래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뭔가 있을 겁니다. 2장. 걱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10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걱정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걱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괴물로 자라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보는 그림자가 실제보다 크고 무섭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불을 켜고 자세히 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분석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질문,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먼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걱정된다고 해봅시다. 최악은 뭘까요? 프레젠테이션을 망친다, 상사가 화를 낸다,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 승진해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 프레젠테이션을 망치면 망치는 거야. 그래서 상사가 화를 내면 내는 거고 창피를 당하면 당하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몇 달 후엔 다들 잊어버릴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악을 구체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질문, 최악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걱정하는 모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프레젠테이션 예시로 돌아가 보면 발표 연습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를 카드에 적어둘 수 있다. 동료에게 미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질문들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카네기가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집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해 봤어요. 최악의 경우 집을 잃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 그렇게 되면 된다. 집이 작아져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된다. 생활 수준이 낮아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개선 방법, 남편은 새로운 일을 찾고 본인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하면 빚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걱정에서 벗어나 실제 행동을 시작했고 몇 년 후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걱정할 때는 머리가 복잡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잠깐 실습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해 보세요. 1. 최악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3. 개선하려면 뭘 할 수 있나?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가요? 걱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보이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걱정을 막연한 불안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비록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3장. 걱정을 없애는 습관 만들기 10분. 자, 이제 걱정을 줄이는 것이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의 결심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걱정은 마치 잡초처럼 계속 자라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카네기가 제안하는 몇 가지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바쁘게 지내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몸과 마음이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면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실연의 아픔으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실연의 아픔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된 거죠. 이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 몰두하면 걱정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습관, 사소한 일에 신경 끊기.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 사소한 일에 화내기엔. 우리가 하루에 걱정하는 일들을 한번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에요.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째려봤다. 동료가 인사를 안 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쏟았다. 머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일들로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있곤 하죠. 카네기는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5년 후에도 중요한 일인가? 5년 후에 중요하지 않을 일이라면 지금도 중요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과도한 감정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뜻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것은 정말 강력한 습관입니다. 감사는 부정적 생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카네기가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맛있게 먹은 점심, 동료가 도와준 작은 친절, 집에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이 중요해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을 적게 하고 다른 그룹은 불평할 일을 적게 했어요. 한 달 후 결과를 보니 감사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고 낙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 습관의 놀라운 점은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풍부한 것,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옮겨집니다. 네 번째 습관, 규칙적인 생활. 이것은 좀 더 실질적인 습관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이는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적절한 휴식 취하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정착되면 마음의 안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카네기가 만난 한 사업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5번째 습관, 걱정 시간 정하기. 이것은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만 걱정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닐 때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6시에 생각하자 하고 미루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정작 걱정 시간이 되면 그 걱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걱정 시간에 할 걱정이 없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뭘까요? 바쁘게 지내기, 사소한 일에 신경 끊기, 감사하는 습관, 규칙적인 생활, 걱정 시간 정하기. 아마 감사하는 습관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4장.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줄이기 10분. 이제 우리 걱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걱정의 상당 부분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상사가 내 일에 만족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가족이 내 결정을 지지해줄까? 카네기는 인간관계 전문가이기도 했잖아요. 그가 제안하는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비판을 피하거나 대응하지 말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비둘기처럼 항상 집으로 돌아온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비판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모든 비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카네기가 들려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관리자가 직원에게 심한 비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판 중 일부는 정당한 지적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고 오히려 그 직원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것은 카네기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상황에서만 판단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동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쫓겨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의견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노나 서운함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마법과 같다.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원칙, 칭찬과 인정 아끼지 않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일을 너무 적게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정말